1일 테스트 지금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차례로 보는 순서대로 좀 볼 건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보면 이거는 이제 테스트에 넣히면 되겠지. 자, fx하고 gx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갔을 때 요거의 최대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a의 값의 곱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고3 되면 많이 보는 문제고 이제 나중에 탈거심하게 될 텐데 얘는 그냥 좀 간단한 형태 3차, 4차는 아니죠. 그래서 fx를 살펴보면 이제 위로 볼록인 이런 상태라서 가운데 부분이 축방이라 얘네 마이너스로 묶어서 전개하면 중간의 값이 x는 1이죠.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x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그럼 걔 범위가 지금 현재 x가 지금 1인 순간에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g가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을 때 양수라고 했나요?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럼 그랬었을 때 첫 번째 F 서클 이제 G랑 그 다음에 G 서클 F의 최대값이 똑같아요. 최대값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별거 없어. F 서클 G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G에다가 이제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범위를 갖다 우리가 들이밀 때 마이너스 2부터 야 이거 미친놈아 씨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는 전개를 했을 때 역시 A가 1보다 클 때는 청량하다? 청량해. 자 얘는 증가고 얘는 감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GX의 흐름이 얘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얘는 밑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디다가 입히는 거냐면 이제 fx에다 입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되면 3차, 4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은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잘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겉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보통 속함수라고 얘기를 한단다.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거는 좀 정리를 좀 잘해놓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a가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얘가 a의 마이너스 2제곱서부터 시작을 해서 a의 세제곱까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얘는 대신에 a의 세제곱이 더 작은 거라서 거기서부터 a의 마이너스 2제곱까지를 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쭉 얘네들을 좀 살펴보면 하여간 이차함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너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너란 거야. 1.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만약에 증가함수였다고 한다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서부터 a의 세제곱까지의 그 변화를 살펴볼 때 0,1 그러니까 그때 치역이 1인 순간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결국에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너서부터 시작해서 a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너까지를 보는 데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간에 치역이 1인 순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F서클 G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물어본 게 최대값이라 우리는 당연히 이제 1을 넣었을 때 값을 갖다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뭐 나중에 되면은 당연히 다양하게 문제로 파생이 되는 문제라서 첫 번째 지금 요 같은 경우에 F서클 G의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이라는 전제에 봤었을 때 F서클 G의 최대값은 F1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F1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2차함수에다가 1을 다시 넣어보자. 1을 넣어보면은 4 빼기 1에서 3 이렇게 돼서 이 최대값이 G 서클 F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나? 그러면 G 서클 F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 F가 지금 속함수의 역할을 하면서 겉함수에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F를 봐야 돼요. 그럼 F를 봤더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랑 그 사이에 지금 얘가 최대값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F에서의 모습인 거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의 치역의 범위를 어디다가 G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F였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fx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최대니까 너무 뭐라 나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사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륙이죠. 마륙서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f의 치역이 그 다음에 어디? 1일 때는 얼마예요? 1일 때 아까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3까지 이렇게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득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6부터 3 사이 내에서 지금 우리가 1번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x값이 크면 클수록 얘는 당연히 가장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3을 갖다가 저기다 집어넣은 a의 세제곱이 지금 현재 3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를 해보면 a라고 하는 것이 3중근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어서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구했는데 a 값이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1보다 크질 않으면 이거 모순이에요. 그럼 답 안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반드시 얘가 1보다 큰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크죠? 양쪽 세제곱 해주게 되면 3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거 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해된 게 없게? 그럼 지금 하나 한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A가 1보다 작을 때로 지금 현재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또 이제 이거 두 가지를 봐야 되겠지. 그럼 첫 번째 G의 치역이 저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A 세제곱서부터 A 마이너스 2제곱까지의 모습이 지금 현재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거기 안에는 과연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는 2차 함수 저 축방 1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치역이 1인 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를 되게 조사를 때려야 되는 거고 감소함수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여기고 A의 세제곱이 이쪽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안에 지금 현재 분명히 A가 1보다 작았었을 때 1인 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 1을 넣었을 때 1을 어디다가 F에다 넣었을 때 값이 현재 최대값이다 라고 지금 현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F1은 지금 아까 전에도 fx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2차 함수니까 얘도 3으로 똑같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봐보면 f의 범위가 또 이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여기 처음에 구했었던 마이너스부터 6부터 3까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gx로 봤었을 때 a가 1보다 작은 범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부터 3까지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6을 넣은 게 최대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지금 현재 a의 마이너스 6제곱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했었을 때 그 녀석이 1보다 작은지를 반드시 조사 때려야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은 지금 요거 a 값 구해보면 얼마야? 3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잖아요. 이해된 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다시피 3의 6제곱분의 1이라서 얘네들은 지금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게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A 값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두 개를 어떻게 하냐? 폭발해.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는 게 지금 여기 합성함수잖아. 지금 얘들아. 합성함수인데 하여간 쌤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최근에 우리가 했었던 기울기랑 그 다음에 합성함수는 엄청 중요해요. 이거 두 개는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사설 모의고사를 갖고 왔든 저 멀리 뭐 지방에 있는 문제를 가져왔든 상관없어. 무조건 중요해. 그건 무조건 다 풀어야 돼. 그거는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지수하고 그 순서상 그 문제하고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무조건 중요해.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예, 그런 데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라서 역사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도 안 사라져.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나중에 그걸 삼각함수에도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삼각함수 그래프는 저희 지금 원장님한테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오늘 정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수업은 삼각함수 그래프로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들어갑시다. 3번. 아까 수빈이가 이 문제를 갖다 이제 오자마자 좀 물어봐서 쌤이 조금 살펴보기는 했어요. 쭉 살펴봤는데 일단은 생긴 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조금은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2번이 아니고 3번이죠. 그럼 일단은 얘네들의 모습을 갖다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조사를 때려야 되는 거는 x가 a일 때 연결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럼 x가 a일 때 값을 넣으면 물론 위아래가 위치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왼쪽 오른쪽이 바뀌기는 했지만 결과값은 동일한 상태.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나왔으면 그 결과값의 어떤 한도를 조사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a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이 이제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여기 부분에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시험을 더해주게 되면 빵인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밝혀져요. 이해되나? 오케이.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a가 양의 실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a가 양의 실수인데 지금 여기 등호는 둘 다 값이 똑같을 때가 등호인 거잖아. 둘 다 값이 똑같을 때는 a가 빵일 때란 말이야. 그래서 빵일 때이기 때문에 얘는 제외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값들은 지금 현재 계산되어지는 이 값은 0보다는 큰 값이구나 라는 거는 일단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 저 지수함수가 그러니까 a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상수항이고 그리고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 보면서 들어야 돼. 2의 x제곱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얘 모습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꼭지점에서 얘네가 그대로 연결이 된다. 이해되나? 어쨌든 그대로 연결은 되는데 지금 봐봐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론 이제 결과론적이긴 한데 쌤은 일단 이게 나왔어. 이게 나오기는 했어. 얘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는 했거든. 아까 전에 수빈이 풀어주면서 이따 보여주긴 할게. 그리고 지금 요 값이 여기 나오는 이 치역값이 너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밑줄 친 이 부분보다는 아래의 x축이 어딘가에 존재를 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x축을 그럼 쌤 왜 보셨냐? 내분 박스에 박은 걔를 나중에 결국 절대값을 씌워야 되거든.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을 뒤집어 까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x축의 위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x축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지금 지수함수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점근선이잖아. 그래서 점근선 이쪽 라인을 살펴보면 2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라고 나와 있고 이해되나? 그 다음에 이쪽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의 a 제곱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는 플러스 2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얘네가 점근선의 위치가 얘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쌤이 일단 의심을 해보는 거거든. 일단 의심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x축의 위치는 여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인지 뭐 얘네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건지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러면 항상 지금 내가 V자로 표시하는 이 부분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 위상관계가 이렇게 놓여져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2는 똑같이 버무러져 있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a 제곱이랑 2의 a 제곱을 따져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나 같으면 지금 문득 든 생각이 2의 a 제곱은 양수인 거니까 양쪽에 2의 a 제곱을 곱할 것 같아. 곱하면 여기가 1이 되고 2의 a 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얘는 4의 a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a 값이 지금 1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빵이잖아, 그지? 4의 a 제곱 빵인데
아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4의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가 0보다는 크다는 전제로 보면 항상 1보다 크다.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은 요 자식이 항상 이렇게 크고 얘도 요보다 항상 크다라는 뜻인 거지. 그럼 요 정근선은 얘보다 위에 항상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게 오케이? 여기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요게 현재 fx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x축을 들이밀어서 이걸 이제 뒤집어 깔 건데 얘가 x축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그림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지금 좀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봐야 돼. 봐야 돼. 일반적으로 지금 봐봐. 왜 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사실 옛날에도 봤던 문제고 이거 지금 30번이잖아요. 그럼 니들이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해봐. 솔직히 말해서 앞에 거 다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시간 다 투자하는 마지막 문제라고. 그러면 결국은 30번이면 주관식 맨 마지막 문제라는 건데 그러면은 심지어 주관식 그럼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살펴보고 움직이는 게 좋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게 오케이? 안 그러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또 이것도 변형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걸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x를 갖다 이제 쌤이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절대값을 씌울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x축과 평행한 녀석을 들이밀었더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야 돼. 세 점도 아니고 한 점도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걔네가 만나는 그 k 값이 오직 하나라는 거야. 얘가 오직 한 개만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그 말은 한 개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나머지는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말로 또 받아들여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게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봤을 때 걔네들이 될 수 있는 그 a의 값들이 이제 양수들 중 값들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x축이 이제 얘보다는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 맞거든. 얘보다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게 맞는데 첫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보자. x축이 요 위치에 있었다고 가정하고 여기는 1번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거 몇 개 풀려면 여기 옆에 거 지워야 돼요. 원래 30번하고 21번 애들은 풀이가 길어.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잘 봐야 돼. 1번은 이렇게 들이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여기서도 또 분할을 해야 돼. 왜냐면 밑에 있는 녀석들이 얘네들을 절대값에 씌워서 위로 올릴 거 아니야. 위로 올리는데 점근선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점근선이 이 부분을 위로 뚫냐 아래로 뚫냐 이 부분이 얘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로 또 나눠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왜냐면 결국에 지금 빨간색의 x축의 위치 이게 x축인데 x축의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면 y는 k라고 하는 것은 밑에다가 그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반드시 위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때의 상황이 얘가 뒤집어서 어디에 있냐 얘가 뒤집어져서 어디에 있냐. 물론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면 얘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 값의 위치가 요거를 갖다가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고 나눠야 된다는 뜻인 거야. 요거 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그게 다 살펴봐야 돼. 납득했지. 오케이? 그럼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 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나마 이제 조금 편해지는 거는 x축의 위치가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여기 점근선의 x축의 위치가 도달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는 한 점에서 만나지만 여기서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 그 순간이 최초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뒤집어 깐다 하다는 이 새끼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얘는 뒤집어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a의 값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이때도 요 값이 물론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는 대전제가 있지만 얘가 올라갔을 때 이거를 뚫냐 안 뚫냐를 또 살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가다 보면 이 점근선 사이에 x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게 세 번째로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번째로는 그 아래에 있는 부분도 살펴보거나 혹은 점근선을 좀 살펴보는데 솔직히 네 번째는 그냥 한번 해볼게. 그냥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잖아. 왜? 변화를 줄 필요가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만약에
네 번째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만 보면 되니까 네 번째라고 한다면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조금 오랜만에 봐서 지금 조금 가물가물을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렇게 두게 되면 일단 얘는 뭐 변화가 없어요. 이대로야. 이대로. 그럼 여기다 이제 Y는 K를 들이밀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오로지 한 개만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면 여기가 들이밀 때마다 이 구간에서는 항상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잖아. 그럼 오로지 한 개만 나와야 된다는 이 조건이 위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굳이 그거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게 없게?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이제 조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생이 봤을 때는 X축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여기 정근선에 이제 최초로 등장할 때와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 다음 X축의 위치가 요 안에서 X축의 위치가 잡히는데 지금 이 간격이지 이 간격의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갈 때와 가운데보다 아래일 때와 위로 나눠서 또 살펴봐야 돼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X축이 그 위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쪽 그래프가 살아있잖아, 그지? 납득이 돼요, 오케이? 물론 지금 여기가 2번이라고 하면 3번이라고 바꿀게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의 모습을 갖다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 새끼 올라가봤자 어차피 뒤집어지지가 않아. 얘들 오케이? 그 무슨 말이냐? 얘가 살아있잖아. 지금 얘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게 한 개를 못 만들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얘네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반드시 지금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3번이나 이쪽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조정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여기도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3번과 4번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납득이 됐어? 이해돼? 오케이? 납득이 돼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 산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번이나 이해돼? 오케이? 1번이나 혹은 그 사이에 이제 존재를 하는 2번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물론 그거를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얘를 뒤집어서 까서 올렸었을 때 그 후의 모습도 살펴봐서 또 소분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총 6개 살펴봐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랬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이 오로지 Y는 K가 하나만 나오는 형태일 때에 뭐 물어봤어? 그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상황. 지금 요거 이해가 되죠? 그럼 들어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1번 같은 경우, 만약에 1번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X축의 위치예요. X축의 위치. 얘들아 이해돼요? 오케이? 그리고 좀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때 치역값이 지금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라서 이것도 좀 중요해. 다 됐어요? 상황 다 판단됐죠? 오케이? 그럼 1번 들어가보자. 만약에 그러면 1번이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거를 갖다 위로 올릴 거거든? 올릴 거야. 1번을 해서 올릴 거란 말이야. 올릴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얘를 올릴 건데 여전히 이 모습이 유지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그냥 올리면 안 돼. 뭐를 살려야 되겠어? 꼭지점일 때는 무조건 한 점밖에 안 만나잖아요. 이러한 성질을 살려면서 가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머릿속에서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지금 파란 색깔 하나 더 쓸게. 정근선을 따로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정근선이지. 정근선은 왜? 도달 못하거든 이 새끼.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 정근선들이 여기에 도달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위로 뚫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번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린다고 했었을 때 지금 요 부분이 위로 올라가서 저쪽이랑 만나면 지금 이렇게 된 산 모양은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부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말고 잠깐 여기 얘는 여기 부분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봤었을 때 얘가 이렇게 뒤집어서 왔는데 확 이렇게 뚫어버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이렇게 뚫어버리면
서로 다른 두 점이 뭐야? 서로 다른 잠깐만. 밑에는 서로 다른 세 점이네. 밑에는 서로 다른 세 점이네. 그러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었던 거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거야. 잘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뚫었어. 그럼 이렇게 뚫고 얘는 얘보다 높은 위치로 뚫어야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인 거거든. 그럼 이런 모습이 된다고 썼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이 되는 거는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위로 그냥 쫙쫙쫙 다 되잖아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납득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파란색, 첫 번째 파란색을 뒤집었을 때 지금 나타내어지는 이 꼭지점의 값보다 위로 잡혀졌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돼요? 근데 그 경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됐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 얘가 뒤집어서 올라가게 되었었을 때, 이 정근선이 딱 아다리가 딱 여기에 맞춰졌을 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로 맞춰지게 되면은 이 노란색인 부분이 절대 이 파란색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얘보다 더 안에 있었던 녀석이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순간 얘를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랬었을 때 두 개씩 만나는 거는 반드시 하나가 나오게끔 한다고 한다면 한 개 없다가 이 순간에 두 개.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 둘, 셋, 네 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또 이제 하나가 또 나와요.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잠깐만 요거에서 봤을 때 얘가 뒤집어서 올라갔는데 양수 K만 오직 하나?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이거 안 되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얘가 만약에 뒤집어서 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자 다시 이 꼭지점 근처에 정근선이 얘 부분이 얘랑 이 동그라미라고 할게. 이 동그라미가 얘 쪽으로 이제 결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우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잡아내게 되면 얘는 X축이고 잠깐만 근데 K가 0보다 큰? 양수 K하고 나왔어. 아이씨 순간 깜빡이네. 그러니까 엄밀해야 된다니까. 이런 말 없었으면은 또 이제 요 두 개인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솔직히 되게 없는 추이거든.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렇게 왔었을 때 두 개 만나고 하나, 둘, 셋, 네 개고 네 개고 이 두 개는 이건 볼 필요 없고 그럼 얘는 무조건 하나 나오네 지금. 그럼 K인 순간이 여기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때가 K인 건데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순간을 갖다 이제 한마디로 조형을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얘랑 똑같을 때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붙였었을 때 마이너스 2의 a제곱 플러스 2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씨빵뽕 이거 왠지 딱 보니까 지수 부등식일 것 같은 느낌적이었으면 플러스 2니까 2의 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것도 언제 버프니? 이해되냐? 오케이?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이런 거는 좀 너희들이 알아서 푸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너네가 고2가 아니니까 내가 다 해주는 거야. 내가 다 해주는 거야. 만약 고등학생 대상이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되게 많아. 지금. 플러스 t분의 1이고 빼기 4는 0 이렇게 되고 대충 지금 아무거나 좀 t값 집어넣어서 그냥 끝낸다고 했더니 t값 없네. 아이씨 그러면 t 곱해줘야 되네. 그럼 또 이제 공수 원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돼요? 이렇게? 진짜 싫어 정말 너무 싫어 진짜. 마이너스 b프라임이니까 2 얼마 정말 진짜 나이가 몇 개인데 벌써 아직도 그네 공식 써야 돼?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2죠. 2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일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2 마이너스 루피 어쨌든 좀 애매한데? 이 중에서 뭐만 된다니까
t 값이 마이너스면은 안 되나? 혹시? t 값이 마이너스면 왜 안 돼?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2의 A지. 왜? 싫어 그렇지. 그렇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버리게 되면은 지금 0보다는 크지만 얘가 지금 1보다는 작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A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버리면. 그럼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때는 요 조건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제외. 이해되는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이게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뜻. 그럼 이거 되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모든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요거 A값 잡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로그 2의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오씨 로그가 나왔어? 근데 그랬던 것 같거든 내 기억상에. 그래서 이게 되니 오케이? 나도 됐어? 그럼 이게 뭐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몰라. 그거 일단 하나 잡았고 나 여기 지울게. 체험이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네. 대충 이 새끼 뒤집어서 올려서 같을 게 아닐까? 이거 풀었는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넘어갈 만한 게 2번인데, 자, 2번인 경우는, 2번인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1번은 얘가 여기에 부착되어지는 그 순간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거고, 2번도 사실은 얘랑 위치 관계는 똑같아요. 얘랑 위치 관계는 똑같은 상태인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을 여기다가 올리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2번도 사실은 아직도 이 노란색인 부분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얘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에 치역이 와줘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말이에요. 아까 전에 1번인 때는 얘를 뒤집어서 여기다가 부착을 시킨다고 했어서 지금 이제 그래프가 완벽하게 그려졌잖아요. 그 경우 말고 이번에는 얘를 여기다 올리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 봐봐요. 그러니까 엄밀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들어야 돼. 자 이거 X자로 표시하는 이 점근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왔었을 때의 요 위치와 요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는 뭐야? 동글뱅이가 여기에 딱 부착됐을 때를 살펴본 거고 그 다음 번은 그럼 뭘 보면 되겠어? 요거 사이에 이 꼭지점이 놓여져 있는 그 순간을 봐야 돼. 이게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봐야 된다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인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프만 쓱쓱쓱 그리면 될 것 같아서 조금 풀이가 간편해질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고 얘보다 아래에 그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얘가 위로 올라가죠. 이 모습. 그래서 점근선 X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점근선 동글뱅이가 여기에 있는 이 순간을 살펴본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 보조선 나타낼게요. 자, 쭉 오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이거 깨지면 넷, 이것도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뭐냐면 얘가 이 순간에도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붙였는데 이걸 점점 낮추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로 모든 원인이 뭐겠어? 이 새끼가 있어서 그런 거야. 얘가 들이밀 때 항상 두 개씩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얘가 되게 만약에 이거를 다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한 줄에 끝냈다. 존나 똑똑한 거지. 그거는 겁나 똑똑한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 파란색의 점근선이 이쪽에 이제 이렇게 도달했을 때 그랬었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얘는 오케이? 그다음에 X자, 동글동글. 이렇게 보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들이밀 때 위에서부터 하나씩 생각하면 일단 하나예요, 하나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깨지는 순간 이게 정근선이라 거의 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요거 이해가 됐죠? 이렇게 그러면 쭉 세 개였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온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세 개.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쭉쭉쭉 오게 되면은 두 개짜리가 있을 수가 없네. 없어. 두 개짜리가 있을 수가 없어. 두 개짜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 위에서 좀 차례대로 보면 하나, 그 다음에 바로 깨지는 순간 세 개인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잠깐만 엄밀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위에 거 밑에 거는 볼 필요가 없고. 다시. 오케이. 극한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K가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1개. 그 다음에 이 순간에는 하나. 이게 바로 깨지는 순간. 그럼 여기서부터 교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이거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세 개로 파생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미처 찾지 못한 다른 데가 있다는 거야? 어찌됐든 3번. 그러면 얘가 위치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혹시 이거지 않을까? 만약에 네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있는 3 모양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얘 정근선이 얘보다 조금 많이 아래에 있는 거지. 이 정근선이 얘보다 많이 아래에 있는 거지. 그다음에 얘보다 아래에 있는 라고 한다면 이때 된다. 이때 봐봐, 잘 봐. 이때 잘 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건 안 돼요. 요건 안 되는 거 맞아. 근데 진짜 엄밀해야 된다. 봐봐. 파란색이 지금 그러니까 눈에 띄게 이렇게 내려올 때 말고 눈에 띄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K 값을 여기다 이제 들이밀게 됐을 때 두 개씩 생겨나는 게 졸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이때 말고 지금 요 순간에서 이게 올라가서 접해진 이 순간 여기 만나는 거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극한으로 따지면 약간 좌극한 우극한 같은 그 순간의 찰나. 그러니까 그 순간의 찰나.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 옛날에 이거 풀이할 때 맞아. 여기를 조금 되게 자세하게 했던 게 갑자기 또 기억이 난다. 봐봐. 그러니까 파란색이 지금 정근선의 위치가 눈에 띄게 얘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말고 그게 이렇게 쭉 가는데 그 끝에 위에 있는 이 꼭지점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갔었을 때를 갖다 보자는 뜻인 거거든. 그러면 K가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하나였지만 바로 내려갈 때는 이때는 여기가 두 개가 카운트되고 여기가 카운트 안 되잖아.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한이랑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K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순간에는 한 개야. 이 꼭지점 때문에 한 개, 무조건 교점은 하나. 근데 이 파란색의 정근선이 이 노란색보다 아주 조금 아래에 있었던 거야. 아주 조금, 그냥 한 칸이라고 그냥 표시할게. 한 칸 아래에 있었던 거야. 아주 미세한 한 칸. 미세한 한 칸인데 그 미세한 한 칸 안에 K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순간에 이 새끼는 두 개가 되는데 얘는 정근선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교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근데 그 순간서부터 아래서부터는 지금 얘네가 세 개,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만 여기 정근선 표시해야죠. 여기 정근선. 이 정근선까지 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3개. 그다음에 계속해서 안 돼요. 밑에는 생길 수가 없어. 2개짜리가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K 값이라고 하는 요 위치를 그었었을 때가 이 정근선이 저 노란색이랑 일치할 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요거 이해가 돼? 이거보다 크다니까. K의 값이 이 순간이 되는 것보다는 크다니까 마저 하는 그 순간에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조금 어렵지.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러면 다시 설명해 줄게. 여기 좀 중요한 데라서 여기 지금 내가 무슨 색깔로 해줄까? 네, 이거 좀 새로운 거니까 얘 염두색으로 표시할게. 이 값을 안 나온 문자가 P니까 P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K의 위치가 P인 순간이 딱 여기야. 근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P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살짝 작은 거. 이해가 돼? 오케이? P보다 조금 작은 거. 그래서 K의 위치가 P 마이너스에 이제 도달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2개, 1개란 말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런데 얘가 P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는 여기서 이제 2개로 카운트가 된다는 뜻인 거지. 이쪽에는 만나지가 않는다. 요거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약간 극한 개념이니까 사실 극한 개념인데, 그래서 지금 결국에 그럼 저 표현을 여기다가 이제 쓰게 되면 요 녀석이었죠 이거. 이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얘랑 동일하게 되는 그 순간을 살펴보겠다 했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2의 a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2, 그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지. 요거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리고 나서 넘겨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2의 a 제곱 플러스 2 곱한 거니까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가 됐죠? 애들 이해되니? 왜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얘들 이해되니? 근데 이 순간 말고 2개짜리가 1개 있는 순간이 또 있나? 근데 아까 전에 여기는 조사가 끝났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도 2개가 여기서 만나지는 않고 여기서도 만나지가 않고 여기서도 더 이상 내려갔을 때 만나지가 않고 상관이 없는데 더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이쪽으로 X축이 잡힌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쪽으로 X축이 잡힌다고 한다면 이 새끼가 뒤집어져서 얘보다 아래에 보여줬다. 근데 잠깐만 그거 조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요거 일단 보고 이 순간이랑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왠지 그냥 내 기억상 만약에 X축의 위치가 이번엔 여기.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생각했을 때 안 되지 않았나? 근데 조사를 해야 되는 게 X자 표시하는 이 정근선이 여기를 뚫냐 안 뚫냐는 자세히 조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그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었다고 하는 경우를 지금 이미 막 여러 가지 남발되어 있긴 한데 5번이라고 넘버링 하겠습니다. 만약에 5번이라고 넘버링 하면 X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3 모양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뚫었어. 이 새끼가 이렇게 뚫어버렸어. 그럼 뚫어버리면 하나, 둘, 셋 된다. 되네.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x축이면 a가 1이잖아. a가 1이면 얘는 에이, 그러면 그림이 정해져 있네. 만약에 얘가 x축이면 2의 a제곱 빼기 2가 0이라서 a가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뭐라고 그럴까? 아까 p 좌표 p 값이 여기다 a 대신 1 넣게 되면 2 더하기 2분의 1이라서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거 2분의 1 y 값만 쓸게요. 2분의 1 그다음 여기다가도 1 넣게 되면 2분의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서 올라가면 2분의 3은 무조건 치고 올라가네. 이 새끼는. 그럼 얘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네. 얘가 지금 이 점근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를 조사할 뻔했거든. 근데 조사할 필요가 없지. 얘는 X축으로 이미 정해져 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게. 물론 이제 얘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경우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되버리면,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K 값을 들이미게 되었을 때 하나하나였다가 이때 두 개, 그 다음에 계속 안 생겨요. 일단 이해되니? 오케이, 콜? 이해돼? 그러면 그럼 아까 A 값 나오지 않았어, 이거? A가 1이 나왔네. 그럼 아까 A 값이 너였잖아. 이거 1보다 크네.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네. 맞는 것 같은데? 이해되나? 그 다음에 그 두 개 어떻게 해요? 아이씨, 이거 끝까지 해봐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길 수가 없죠. 나머지는 만약에 x 값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내려왔을 때 저 녀석의 위치라고 한다면 결국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x축의 위치가 얘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들어가자. 이게 뭐였지? A가 1이고 뭐 어쩌라고 A하고 이거를 더하라고. 더해주게 되면 1이랑 이거 더해지는 거니까 A 값이 A 값 요거예요. T 이거 말고 요거 얘는 어때? 요거 잠깐만, 이거 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2보다 큰가? 이게 2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1.4 작네요? 2보다 작아. 요거 얘는 오케이? 그럼 이게 최소값이네.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최대. 무슨 말인지 됐어? 됐어? 싫어요? 어디가 잘못되냐? 아니죠? 요거 나도 순간 아까 이거 봤다가 요거 맞지 요거 취소 이거 취소 태석이 잘 들어 요거 취소 요거 그러면 결국에 A의 최대 최소를 더해주면 1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2 플러스 루트. 그 다음 로그 2의 2가 되는 거니까 합쳐주면 로그 2에 2 곱해주면 2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의 2의 거듭제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그러면은 답은 요거네요. 답은 요거네.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얘 되게 이렇게 그러면은 P가 여기 Q니까 답 4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네, 됐습니다. 됐죠?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들 이해됐어? 오케이?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이 봤을 때 이게 제일 어렵고 미들 테스트에서 그 다음에 6번 지웁니다. 아까 영어 없을 때 얘기했지만 니들 지금 프로그램 타이틀 자체 교재가 진짜 35번이라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그 문제만 풀고 있어서 그래.
근데 나는 지금까지 30번하고 21번 설명할 때 다 기본적으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설명했었어. 내가 잘못됐다고 난 생각하지 않거든. 그렇게 해서 다 의치한 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따라오라고 해요. 자 6번. 자 6번 갑니다. 자 6번 보면 자 이거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질 때 a-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얘는 3 이거 전형적인 문제인데 보통 지수의 로드가 올라가질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아예 지금 얘처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이것이 이제 서로 교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통째로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양쪽에다 로고를 박아버려가지고 지수에 올라가져 있는 로고를 내리던가 둘 중 하나야. 근데 얘는 양쪽에다 로고를 붙이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지금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거를 로고로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런 로고 성질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따로따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제 계산을 때리는 거야. 그럼 이게 얘네들이 똑같은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t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54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로그 x 제곱인 거니까 t죠 t 곱하기 그 다음에 10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3분의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대신에 t 범위는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죠.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는 2차 함수 문제야.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8, 24 18t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인 거고 그걸 토대로 이렇게 낸다는 뜻인 거예요. 납득해 볼게. 그럼 이걸 토대로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면 이게 이제 t 값이 이제 9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대신에 이제 t 값이 0이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클었을 때의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의 최대값을 갖다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t 대신에 9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0, 이거 계산은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플러스 9, 8, 77, 162에다가 플러스 1인 거니까 답은 80인 거야. 최대값은 80인 거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뭐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x값도 구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t 값이 9일 때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잖아요. 아무거나 잡으면 3의 로그 x 제곱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x 값은 3의 제곱이 되는 거고 100인 거죠. 그럼 이게 a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a 빼기 b니까 답은 18 답 맞지?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수빈아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10번인 것 같은데 10번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3번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 10번에서 개만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자연수 n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OAB의 개수 삼각형 OAB 개수를 FN이라고 잡았어요. FN. 그래서 이제 F1, F2, F2, F3 이거 값을 구하라고 있는데 그 말은 요거는 그냥 n 대신에 1, 2, 3 넣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 문제를 기억을 하는 게 예전에 쌤이 한 3,000명 되는 학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그 학원 들어갈 때 입사 시험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읽지를 못해. 솔직히 말해서 그때도 일반화 하려다가 좀 시간이 오만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존나 짜증나 그래서 그냥 밀어붙였거든. 피지컬로 그냥. 근데 답은 남았어. 답은 나왔는데 처음에 일반하려다가 그때 한참 고사가를 칠 때여가지고 어쨌든 자 가보자. A는 1, 2, 3일 때를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2의 n제곱이고 B의 좌표가 A, B라고 했을 때 A하고 B는 자연수고 내가 봤던 거는 조금 이거 변형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가
로그 3의 a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OAB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나 같으면 일단 얘네들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좀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봐. 나도 되니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봤을 때 마3,2의 n제곱 마3,2의 n제곱 마3,2의 n제곱 이게 지금 A 그 다음에 A가 5 그 다음에 B는 A, B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럼 그랬었을 때 이 넓이가 2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이걸 갖다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A 좌표는 마3,2의 n제곱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할 때 뭐 해요? 뭐 써요? 이렇게 이제 좌표 나올 때 뭐 씁니까? 신발끈. 신발끈은 좀 써야 돼. 신발끈은 좀 그래도 좀 옵션을 달아서 얘기하면 이들이 아마 신발끈을 쓰기 시작할 때가 고1일 텐데 그때서부터 쓸 때 학교마다 그거를 좀 싫어하는 학교도 있어. 그걸 갖다 못 쓰게끔 하는 학교가 있어. 예를 들어 그게 고2 때 대수에서 나오는 해롱 공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쓰지 못하게끔 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얘들 오케이? 그럼 만약에 못 쓴다라고 한다면 그냥 넓이 구해줘야 돼. 뭘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이렇게 수단에 밝혔고 수단에 밝혀서 나 같으면 이제 사다리꼴에서 이거를 뺄 것 같아요. 이해된 게 뭐 이거를 굳이 원점에서 이거 직방 구해가지고 높이를 구할 바에는 얘네들 날리는 게 조금 더 빠르죠. 그렇게 구하던가 아니면은 만약에 이게 객관식이다. 객관식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모의고사다. 수능이다. 그러면 신발끈을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신발끈 때려버리면 항상 하나가 원점일 때는 대각선을 크로스해서 걔네들 빼가지고 절대값 씌운 다음에 2분의 1 붙이는 게 넓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해주면 2분의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마3b 그 다음에 a 곱하기 2의 n제곱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그럼 절대값이면 플러스 여기 한다는 뜻입니다. 놔둘게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이 자식이 2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식이 나오지 3b 더하기 a 곱하기 2의 n제곱이 이게 2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4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 세울 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항상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같은 느낌인 건데 엄밀히 말하면 부정부등식일까? 뭐 이렇게 얘기했나? 뭐 어쨌든 약간 부정방정식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지수 같은 녀석이 나오면 이 새끼부터 처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면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1번 n이 몇일 때 보라고 했어? n이 1일 때 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n이 1일 때를 갖다 이제 살펴보는 거지. 직접 집어넣고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거를 나는 일반화 하려고 했어. 미쳤지 진짜. 돌았지 진짜. 얘들아 이게 되니 오케이? 결국은 그걸로 해서 일반화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OAB의 개수를 FN이라고 해. 자연수 N에 대하여. B도 자연수죠? B도 자연수. 그렇지. 그러면 자연수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을 때 될 수 있는 개수를 모조리 다 잡아내라는 뜻인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는 확통이지. 그럼 N 대신에 1이 들어가라고 버리게 되면은 3B 플러스 2A가 40보다 작거나 같고 물론 대전제가 있었죠. B가 로그 3의 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A, B 값들을 먼저 선정해 준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서 되는 것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이거 더 이상 선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산수잖아. 또 쌤 실수하는 걸 몰라. 지금 이해돼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계산이야 계산. 이거 뭘 얘기해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n 대신에 2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또 이제 3b 플러스 4a가 40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다 넣어서 대전제가 되는 녀석 중에서만 골라주면 되는 거고. 물론 이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나오는 이 값들이 3 집어넣었을 때 이제 8A라고 나오니까 조금 A하고 B가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 좀 적어지긴 하겠죠.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올 법한 N이 1일 때만 좀 같이 좀 해볼게요. 그럼 나 같으면은 뭐 부정방정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자연수만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A하고 B가 이렇게 잡혀졌을 때 얘는 B 기준으로 잡으면 되고 얘는 B가 훨씬 낫죠. 왜냐면 지분이 크거든요. 여기는 A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나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B가 1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 여기서 진짜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37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인 거고 그럼 A가 될 수 있는 녀석이 1서부터 어디까지 18까지 된다는 뜻인 건데 그거를 갖다 이제 여기다 넣었을 때 그러면은 저 대전제에 의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B 대신에 1이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A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새끼만 정답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유효한 답은 따로 골라지겠죠. 이해돼요? 그럼 3에서부터 18까지인 거니까 총 토탈 개수가 몇 개야? 16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주면 돼. 납득돼요? 오케이? 얘들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또 이제 B 대신에 2 집어넣어서 계산을 때려주면 그때는 또 이제 6이 넘어가는 거니까 2A가 6이 넘어가게 되면 몇이에요? 34니까 3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결국에 A라고 하는 것이 1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또 1서부터 이제 17까지는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얘네들의 바운더리를 갖다 확 줄여주는 새끼가 저 로고 분홍식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B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A라고 하는 것은 9보다는 크건 그거 봐. 여기 이제 잡혀지는 이 숫자의 시작점이라고 할까? 시작점이 점점 좀 줄어들잖아. 얘도 줄어들고. 그러면 언젠가 이게 크로스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계산을 하기 전에 쌤 진짜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거 이 정도는 확통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수험할 때 확통 나오면 좀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확통이라고 해놓고 문제를 냈으면 그냥 마음을 그냥 그렇게 먹고 들어가자. 그럼 나는 끝까지 계산하거든. 근데 이제 수원에서 이거 수원도 아닌 것이 확통도 아닌 것이 이거 애매모호한 새끼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좀 싫어하거든. 조금 문제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럴 땐 좀 정신 차리고 그냥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것밖에 없어. 뭐 여기 뭐 산수지 산수.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n이 2일 때도 계산하고 대신에 여기는 A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되 그래도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이 자식이 조금 큰 노릇을 하니까 같이 생각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카운트해서 얘네 개수 다 더해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몰라? 들어가. 자, 들어간다 얘들아. 자, 노트 잠깐 펴보세요. 노트. 정말 해보세요. 1일 테스트 일단 오답은 했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중에서 이제 기울기가 1인 경우만 일단 좀 살펴볼 건데 어제 조금 끝날 때쯤에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울기가 1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뜨는 게 y는 x잖아요. y는 x는 뭐 참고서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는 전제하에 대칭이동 시키면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는 것도 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이게 어떤 K 어떤 평행이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을 때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좀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여기에 뭐 A, B인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식이 뭐 이렇게 되는 어떤 함수 fx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fx라고. 그랬을 때 이제 얘가 만약에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함수가 펼쳐지겠죠. f 인버스라고 한다면, 아니 f 인버스라고 한다면. 하지만 이제 k라는 녀석이 이제 들이밀게 되면 여기는 더 이상 f 인버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점들이 과연 어디로 이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그냥 한 번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 삼각함수도 사실 삼각함수도 근데 이제 카이팅 자체 교재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원장님이 오늘 안에 주실 거니까 사인 x 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게 지금 1대1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새끼는 역함수를 가지면 안 돼요. 못 가져요. 조건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x의 범위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아무리 sin x의 일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 얘네가 이렇게 역함수를 갖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일단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p, q라고 했었을 때 과연 이게 p하고 q는 a, b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대칭 이동의 전반적인 프레임 자체는 이쪽 길이가 서로 똑같아서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직 이등분의 성질은 수직과 이등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직이라고 한다면 p-a분의 q-b라고 하는 너가 기울기가 돼서 얘는 -1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등분이라고 한다면 중점, 여기가 지금 이제 중점이겠죠. 얘들의 중점이 y는 x가 아니라 y는 x 플러스 k 선상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 중점을 구해주게 되면 2분의 p 플러스 a, 2분의 q 플러스 b 이렇게 잡혀서 얘네가 지금 y는 x 플러스 k 위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p하고 q를 a, b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p하고 q를. 그래서 한쪽은 p, q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하고 한쪽은 a, b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겨줘가지고 여기다가 해주게 되면 결국 q 플러스 p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a가 저기 곱해지게 되면 a고 a 플러스 p 이렇게 돼서 식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x는 첫 번째 x좌표 요거 집어넣는 거, y좌표는 이거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때리는 건데 양쪽에다 2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q 플러스 b는 p 플러스 a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에 2를 곱했기 때문에 2k가 돼요. 여기가 이게 되게 좀 신기한 녀석인데 2k가 됩니다.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 q 마이너스 p는 a 빼기 b 플러스 2k 이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q하고 p를 a, b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을 연립을 해주면 둘이 더해주게 되면 이 q는 이제 b가 사라져서 2a 플러스 2k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에 q라고 하는 녀석은 a 플러스 k구나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밑에 식으로 이번에는 빼주게 되면은 2p가 되고 a가 사라진 다음에 2b-2k 이렇게 돼서 p라는 좌표는 2로 나눠주게 되면 b-k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b는 뭐다? p는 뭐다? p는 요게 b-k, 그 다음에 a 플러스 k다 라고 지금 현재 볼 수가 좀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거를 갖다가 살펴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여기가 A-K가 아니고 B-K야. 이게 되게 신기한 거거든. 일단은 Y는 X 대칭 이동, 그러니까 역함수 대칭 이동이죠. 역함수 대칭 이동을 통해서 A, B를 B, A로 이동을 시킵니다. 역함수 대칭 이동을 통해서. 두 번째 평행 이동을 통해서 B는 이제 K만큼 마이너스 K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K라고 한다면 점좌표에서 마이너스 K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고, 얘도 A 플러스 K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만큼의 이동이 지금 현재 발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보조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역함수가 지금 현재 대칭 이동했더니 B, A가 됐었다는 뜻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Y는 X가 여기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 이게 Y는 X였던 거야. 예를 들어 Y는 X라고 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역함수의 모습을 따져주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건데, 이게 F 인버스가 될 텐데, 그때는 여기 생겨나는 이 좌표가 B, A로 바뀌죠. Y는 X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K만큼 뒤로 보내고 K만큼 위로 들어 올리면 그게 바로 Y는 X 플러스 K에 관해서 처음에 나왔던 fx를 이동시킨 gx다 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이거는 지금 현재 정리를 한 거고, 이거는 쭉 저 식을 뽑아내고, 첫 번째, 항상 y는 x 플러스 k라는 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첫 번째 항상 전제해야 되는 거는 기존에 나왔었던 원함수를 일단 역함수 대칭 이동을 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a하고 b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y는 x 대칭 이동을 해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x축으로 혹은 y축으로 지금 마이너스 k만큼 플러스 k만큼 이동을 했는데, 했죠? 물론 그 이동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똑같은 표현이죠. y축으로 먼저 움직이고 x축으로 움직여도 어차피 같은 점으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생겨나는 이 k 값들을 빨리 찾아주면 애시당초부터 생겨나는 그 gx라고 하는 것은 fx를 여기서 지금 k 값을 빨리 찾아줘서 x 플러스 k 대칭이 됩니다. 빨리 파악을 해버리면 조금 더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과정을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가 쌤의 이제 중요한 픽이다 라고 좀 보여지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반이 돼야 되는 거는 일단 역함수 대칭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뭐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값들이 같아야 됩니다. 왜? 같아야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절대값이 똑같아서 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대칭 이동을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1인 상태라고 봤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만약에 그러면 쌤 기울기가 1이 아니면요 라고 한다면 이걸 해야죠. 이걸 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찾아서 역으로 추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너희들 다 써본 건 아니고 일단 다 썼지 얘들아. 사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살짝 보여주긴 했지만, 쌤은 도형의 이동을 설명을 할 때 도형의 이동을 설명을 할 때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는 y는 x였으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폼이 있잖아요. 얘는 위치 바꾸고 마이너스 붙이는 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이미 이런 흐름으로 나오는 거다. 일단 써놓으세요. 그걸 외우지 말고 y는 마이너스 x인데 여기가 a, b. 근데 너를 갖다가 어딘가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P, Q로 이동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 Q를 갖다가 저 A, B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이때도 역시 수반되는 기본 개념은 수직 이동분이죠. 수직 이동분이야. 무조건. 그래서 수직 이동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P-A분의 그 다음에 Q-B는 얘랑 이제 이번에는 기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1이겠죠. 이해되고 이때 1이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이때 중점 좌표는 M이 되고 M은 이제 2분의 P 플러스 A 2분의 Q 플러스 B 이렇게 잡아서 얘가 여기 선상에 존재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식을 두 가지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얼른 써.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Q를 A, B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P하고 Q에 관련된 식을 한쪽에다가 A하고 B와 관련된 식을 한쪽에다 마련을 해놓고 걔네들을 A, B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게 되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 Q-B가 P-A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Q 빼기 P는 B-A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 분모가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에다 2를 곱해서 Q 플러스 B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 나오고 한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Q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식 하나가 나와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밑줄 친 두 관계식을 갖다가 연립을 땡겨주게 되면 둘이 더해졌을 때 B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Q는 더해서 2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둘을 갖다가 이거는 밑에서 위에 거를 뺄게요. 밑에서 위에 거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B가 돼서 P가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걸 갖다가 여기다 이제 넣어주게 되면 P, Q가 마비, 마이너스 X 뭐 너희들 외웠던 거 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A, B가 위치 바뀌고 마이너스 붙이는 걸 사실 외웠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증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녀석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이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수직 이동분이 수반되는 결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설령 얘네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혹은 M 값이 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걸 갖다가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측강할 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보여줘요. 사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요즘 많이 약해져서 쌤이 강단에 쓰기 전 옛날에 학원 시절 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것만 거의 대부분 수반돼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플러스 K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35번이 포함되어 있는 카이텍 자체 교체에는 몇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쌤이 좀 나름대로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KT 딱 찾아라. 그래서 K를 여기다 집어넣어. 교회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바로 깨어버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거라고 쌤이 좀 판단을 좀 했어요. 이거를 좀 토대로 앞으로 기울기 해석 문제라든가 이런 거 풀 때도 이거 토대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뭐를 할 거냐면 쌤이 중간 범위는 끝까지 숙제를 냈잖아요. 그죠? 중간 범위는 끝까지 숙제를 냈었고 그것까지의 문제들 중에서 조금 헷갈릴 법한 문제들은 쌤이 체크 표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고민을 해서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기말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말 들어갈까 기울기 해석을 들어갈까 조금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쌤은 개인적으로는 그래프를 하고 삼각함수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울기 해석이 조금 중요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다음 주 화요일 날 삼각함수 그래프는 쌤이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줄 건데 지금 숙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 해석 문제를 갖다가 좀 몇 문제 좀 살펴보고 기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좀 보도록 할게요. 한번 꺼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준 거 전부 다 해설이랑 같이 짜식이 되어 있어요. 바닥은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고 그냥 해설 보고서 채점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해설은 좀 안 보려고 좀 노력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실력이 오르니까. 자, 먼저 일단 1번서부터 좀 보죠. 1번서부터 보면은 y는 2-x라는 녀석이 y는 2의 x제곱이랑 3의 x제곱이랑 만나는 점을 저렇게 잡았어요. 저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형태를 여기다가 나타내게 되면 Y축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고 3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x니까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다 나타냈어요. y는 2-x 그리고 여기가 y는 3의 x제곱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그래서 이제 얘네들 만나는 이 점 좌표를 x1, y1이라고 잡았고 여기 있는 녀석을 x2, y2라고 잡았습니다. 이 점을 갖다가 이렇게 그랬었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법 같은 경우에 x1이 y2보다 아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쌤이 봤을 때는 x1하고 y2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일단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x1하고 y2를 좀 만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y는 2-x잖아요. y는 2-x 이해돼요? 오케이? y는 2-x 그럼 x1을 지금 표현을 해야 되는데 x에 있는 녀석과 y에 있는 녀석을 비교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인데 얘네가 아래 천자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서 같은 점으로서 파생이 돼서 기울기로 해석을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봤을 때 전혀 연관성이 쌤이 봤을 때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 기울기로 가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는 파트야. 그러면 아예 y 차원으로서 정리를 하거나 x 차원으로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좀 좋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y2를 x2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쌤은 개인적으로 x1을 y1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는 별 의미 없어요. 얘가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 뿐인 겁니다. 그냥 이걸 하셔도 돼요. 그럼 만약에 x1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때 이제 조금 도움을 주는 곳이 이쪽이죠. 왜냐면 이 자식들이 지수함수는 서로 다른 차원의 존재를 하지만 그래서 밑이 달라서 비교를 하기가 좀 껄끄럽지만 얘는 같은 선상에 있거든. 그러면 항상 공통으로 엮여져 있는 걸 갖다 기반으로 해서 좀 찾아주는 게 좋고 그럼 x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럼 x1 자체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게 되면 x1은 2 빼기 y1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변형해서 2 빼기 y1이랑 그 다음에 y2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를 갖다 찾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좀 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2를 갖다가 더해줘서 y1 더하기 y2가 2보다 큰지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가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긴 한데 기울기가 절대값을 씌워서 1인 경우를 보통 끄집어내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x좌표를 y좌표로 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나오는 y1하고 y2를 더해서 2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하는 거는 여기서 봤을 때 y2는 여기잖아요. 이쪽으로 쭉 끄집어내게 되면 이쪽이에요. 이 값 전체. 이해되게? 그리고 나서 y1은 요건데 y1은 지금 현재 이 노란색인데 지금 여기에 2를 갖다가 해석을 할 때 y2를 기반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길이를 내가 지금 t라고 잡아놓을게. 그럼 이쪽 자체가 t 플러스 y2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결국 y2를 갖다 없애버려서 t하고 y1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t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y1 값을 유관상으로 비교를 해봤었을 때 어디가 더 높이
높이가 더 빈지를 갖다가 비교하기가 용이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얘는 높이잖아. 높이기 때문에 당연히 y는 x의 선상에 있는 녀석이 갔었을 때 걔들의 위치가 이 y는 x보다 반드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y는 x 선상에 만나는 이 교점을 갖다가 잡아주게 되면 얘네들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1,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선생님이 뭐 여기 1을 집어넣어 보면은 봐보면 x가 1일 때 여기 집어넣어 봐보면 사실 그림이 좀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가 아이 진짜 자 여기가 1,2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붙이면 여기가 2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y는 2-x 여기 지나가야 돼. 요거 이해가 되나? 이게 일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 요쪽이랑 요게 여기로 오케이? 뭐 약간의 그런 왜곡된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논리적인 부분만 좀 얘기를 하면 이 부분보다 얘가 위에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은 절반을 넘어가면 짧은 부분일 수밖에 없어서 얘는 더 긴 부분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른쪽이 더 크구나, y1이 저기 나오는 t값보다 더 크구나 라고 해서 기억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길이 자체를 비교를 하거나 기울기 자체를 비교하거나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기울기입니다. 얘는 뭐 100% 기울기로 보여지고요. 그럼 x1 빼기 2분의 y2, 그 다음에 그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집어넣지 마시고 x1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게 되면 y1은 x1 2-x1과 관련된 녀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y2라고 하는 녀석은 2-x2다라고 좀 볼 수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봤었을 때 얘네의 호환 가능성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아래 첨자가 1인 경우와 그 다음에 아래 첨자가 2인 경우가 붙어 있는데 설령 이 녀석들을 여기다 올린다 하더라도 x분의 x라서 의미가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얘를 밑에다 깐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y1이기 때문에 걔도 의미가 깨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했었던 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x1을 갖다가 빼기 2를 했는데 얘네들은 y는 2-x 선상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x1, y1이 조금 더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x1, y1이 조금 더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2 빼기 x1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여기가 x1이기 때문에 이 x1 빼기 2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된 녀석은 이쪽 길이하고 똑같다라고 좀 볼 수가 좀 있어요. 지금 이거 조금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 길이분의 요거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x2, y2는 이쪽이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좀 끄집어내게 되면 y2의 길이는 이 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좀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 분의 요거라는 거지. 아니다. y2면은 y2는 요거잖아. 95. 요거잖아. 이해되죠? 그럼 그랬었을 때 이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요쪽 길이와 요쪽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가 얘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 길이는 얘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따지면 얘네들이 지금 노란색인 경우와 빨간색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육안상으로도 이쪽이 훨씬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2의 값이 얘보다 조금 더 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됐어? 물론 쌤 얘는 2 빼기 x1인데요 얘는 2 빼기 그래요. 맞아. 얘는 2 빼기 x1이야. 그러면 바꿔주면 되잖아. 양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y2라고 잡고 2 빼기 x1이라고 잡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 되진 않아요. 그거 그 정도의 변화는. 그러면 결국에
빨간색 길이분의 y2를 했을 때 어디가 더 커? 빨간색 길이분의 노란색이면 당연히 이렇게 서로 똑같은 상태에서 봤을 때 이쪽이 이만큼 더 길다라는 거는 1보다는 크다라는 뜻인 거니까 이 말은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애들 이해되니?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지금 보니까 물론 이제 기울기 해석이라는 테마로 해서 시작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요즘은 또 야 기울기만 너 알고 있지 이래서 뒤통수 후려치는 문제들도 나오는 게 추세이기는 해.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알아는 돼요. 이해되니? 오케이? 여기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쌤은 좀 이렇게 풀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숙제를. 이해돼요? 오케이? 그냥 대충 봐가지고 얘 여기 그냥 여기 뜻하는 것 같아. 그렇게 풀면은 우리가 의미가 없어. 그렇게 푸는 거는 나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봐. 자, 그다음 디귿번. 자, 디귿번 보면 y0 곱하기 x2, 그 다음에 x1 곱하기 y2 이렇게 되는데, 자, x1하고 y1하고 x2하고 y2가 전부 다 양수예요. 그래서 얘네들 기호는 알아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야? 얘는 기울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살펴보죠. 그럼 이렇게 되면 x2분의 y2 이렇게 보시는 거지. 이건 원활히 이해가 되지. 그럼 얘는 뭐 바로 보일 거라고 봅니다. 어디에요? 뻔한 뻔짜죠.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기울기죠. 지금 각각의 기울기.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기울기가 더 작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크냐면 이쪽이 더 큽니다. 얘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되게 틀린 거. 이해되나? 오케이? 이렇게 좀 풀어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어제 줬죠? 어제 준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많이 나오고 일단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추세고 교육과정 평가원도 좋아하고 수능에서도 좋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울기든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제 기울기로만 보니까 이렇게 길이의 차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문제들을 슬쩍슬쩍 넣어요. 그러면서 네 그것만 알지. 그러면서 이제 싹 낚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봤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기울기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거의 뭐 나온 지가 꽤 됐어. 교점이 중간에 이렇게 존재를 할 때 범위 자체가 뭐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라고 했을 때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같은 선상에 있고 X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얘네들이 위상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는 동그라미가 X보다 위에 있고 여기서는 동그라미가 X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안에는 교점이 존재할 것이다. 사실은 요거는 너희들이 이제 수투를 배우면 그 뭐죠? 사익값 정리로서도 연결이 좀 돼요. 왜? 이게 만약에 F라는 함수고 이게 G라는 함수면 여기서는 양수값인데 여기서는 음수값이거든. 그럼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으면 거기 안에 근이 존재한다가 사익값 정리잖아. 그래서 사실 사익값 정리를 수투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에다가 버무리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근데 말이 사익값 정리지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조금 어려운 것 뿐이지 얘네들의 풀 말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는 그다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랑 길이의 차는 거 아까 살짝 보여준 것 같고 기울기, 크게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기적으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다, 이거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물론 난이도 따지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 이미 저거가 하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지수 쪽에 조금 나오는 편이고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을 가보면 2번은 쌤이 딴 게 아니라 저 디귿번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쌤이 젠센 부등식이라고 좀 소개를 좀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잠깐 보자는 거 하는 건데 좀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요 순간인데 뭐 특별하게 뭐가 어떤 기본형이
정근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아볼이란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디귿번이 의미하는 바는 얘가 아볼인지 혹은 위볼의 모습인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뜻인 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해가 되게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봐보시면 C의 X제곱인데 C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이 그래프였던 거고 얘는 아니었던 거고. 그럼 이걸 토대로 봤을 때 A하고 B가 0보다 작대요. 뭐 0보다 작은지는 근데 사실 디귿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메모해 주면 돼요. 나올 때마다 연습해야 돼. 자, A하고 B가 있는데 참고로 A가 더 작은 건 맞아요. 그럼 이거 B는 이쪽에 있고. 그럼 그랬었을 때 얘네들의 어떤 관계를 갖다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분명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기억나? 보조선을 하나 그으라고 했어. 어떤 보조선?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주는 이 보조선을 반드시 그려줘야 돼요. 이거는 웬만한 고3 애들도 1, 2등급 나오는 애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중간에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여기가 지금 길이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요 위치의 x값은 2분의 a 더하기 b 값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왜 안 써? 중요한 거. 형식 방식이 여기 빨간색과의 교점과 하얀색과의 교점이 있는데 빨간색과의 교점이 얘보다 위에 있다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빨간색의 위치는 FA 더하기 FB의 평균값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하얀색은 F3상의 정의역이 2분의 A 더하기 B를 넣었을 때 값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더 커? 빨간색이 더 크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디귿번 보면 얘네들의 이제 상호 위치가 달라진 것뿐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기 때문에 디귿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 부등식을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긴 한데 이거 보통 외우는 애들이 있어. 특히나 뭐 외고 애들이라든가 좀 이런 애들은 좀 외우는 편인데 외우지 말고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거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잡아다가 이제 문제를 푸는 내 눈에는 이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6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선생님 칠판 정리한다. 얘들아 이 표현은 이제 지겹다 이제. 이거 젠센 부등식이라고 앞으로 항상 얘기할 텐데 이거는 유진장 나오죠.
설명합니다. 설명할게요. 지금 일단 다 표현은 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파트는 y1하고 y2를 곱했을 때 1보다 크고 얘가 2분의 루트 6보다 작은지에 대한 진입 판정이 목적이란 거야. 그게 아까 전에 지금 여기서 봤었을 때 맨 마지막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는 거 그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이 문제가 요거는 지금 2차 함수고 얘는 지수 함수잖아. 함수의 형태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똑같다라고 두게 되었었을 때 교점을 명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얘네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y1의 범위와 y2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구해준 다음에 걔네들을 부등식의 사칙연산에 의한 곱하기로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물론 여기가 지금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y1이 1값보다 크고 y2 값이 1보다 작은 거는 나와요. 그거는 나와.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y1을 갖다가 먼저 첫 파트로 좀 보자면 y1이 1보다 큰 거는 안다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1보다 큰데 그 자식이 지금 뭐보다든 작은지를 그 선상을 두리뭉실하게 구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얘는 이렇게? 그러면 이쪽 포인트에서 어떤 값보다 작은지를 알아낸다면 어떤 값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안 나온 것이 a, b죠. a라는 값을 넣게 되면 여기서 교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몇 차 함수지 이거는? 이건 지수함수. 지수함수 넣었을 때의 값과 여기 지금 2차 함수에 넣었을 때 값의 위상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지금 지수함수가 3분의 2의 a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2a 제곱이라서 어디가 더 크면은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건데 그거를 만족시키는 가장 가까운 이 x1이잖아요. 여기 지금 x1이잖아요. x1에 가장 가까운 a 값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냐? 오케이? 그러면은 그 a를 집어넣은 어떤 그 값보다는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녀석이 나중에 이제 훗날 너네가 y2 값을 구해서 y2는 1보다 작거든. 그럼 1보다 작으니까 여기 있는 녀석을 또 이제 추정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부등식의 사칙연산에서 곱하기 할 때 어떻게 해? 4개 다 곱하잖아. 곱해서 가장 작은 걸 여기다 쓴 거고 가장 큰 걸 여기다 쓴 거라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 1은 탄생 배경은 이쪽인 건 좀 보이죠? 근데 얘가 가장 최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이 값과 이 값을 찾아주는 게 목적이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형태만 보고서 그리고 참고로 요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찾아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좀 봐보면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으면 마이너스 1 같은 거는 여기가 2분의 3이잖아, 그지? 여기는 2란 말이야. 이쪽이 더 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가 x1보다는 작았었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근데 문제는 x1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그렇게 되면은 x1을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게 되면 이 값이 지금 현재 몇이에요? 이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 지금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y1 값이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건 나와. 이해돼? 오케이? 근데 2분의 3보다는 작다는 게 나오는데 그거랑 이거를 곱해서 얘의 형태를 뽑아줘야 되는 형태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2분의 3이라고 가정을 하면 왠지 좀 운영이 좀 맞은 것 같은데 2분의 3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다가 여기다가 곱해줬을 때 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3분의 루트 6이 되게끔 하는 거를 명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3분의 루트 6은 이게 잡을 수가 있냐 안 하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여기다가 넣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제곱에다가 2를 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고. 그래서 3분의 루트 6,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닌 것 같아. 마이너스 1 말고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계속적으로 걔네들 더 정확하게 구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봤을 때 a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었잖아.
그랬을 때 얘네가 2분의 3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더 커서 부동호가 성립을 했어. 그러면 이 모습이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그 말은 마이너스 1이 어디보다? x1보다 좌측에 있었다는 뜻인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또 안 되는 것인가를 조사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왠지 느낌상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루트가 씌워지잖아. 루트 3분의 루트 2라서 나중에 유리화 작업을 하면 왠지 좀 이게 나올 것도 같고 그런 식으로 역추적해야 되는 거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힘든 이유가 단지 그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지 않는 그 숫자의 범위를 우리가 더듬더듬 찾아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여기 기조가 다 그래요. 이해돼, 오케이? 이거 가지고 추정하는 거야. 항상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납득이 되니 오케이? 이게 요즘 최신 트렌드야, 최신 트렌드. 이해된 게 오케이? 옛날에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럼 ABC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면 3분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3이죠.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다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서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루트 6이니까 이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어떻다? x1은 작다는 뜻인 거지. 요거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슬슬 y1의 범위가 선생님이 봤을 때 나오네요 지금. 봐봐.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확장을 좀 해볼게. 이 메커니즘을 계속 가야 된다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대략적으로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상태인 거죠. 교점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납득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황.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y1이라는 요 값은 이 값보다는 크고 이 값보다는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쪽은 뭐였어요? 지수함수였죠. 그럼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3. y1은 2분의 3보다는 작았었던 거.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다가 집어넣으면 왠지 이거 맞는 것 같아. 요로 집어넣으면 이것도 지수함수인가? 지수함수. 이것도 그래. 딱 아다리가 딱 맞잖아. 루트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걔보다는 크다라고 나오고 걔 바꿔주면 드디어 우리가 찾은 2분의 루트 6이 나오거든요. 드디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납득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y1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결국에 가서는 곱해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y2의 범위를 또 찾아줘야 되는 게 또 목적인 거야. y2의 범위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쪽 포인트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사이에 있는 녀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보통 아다리가 딱 여기 2분의 3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쪽은 2분의 3? 루트 2분의 3? 뭐 하여간 대략적으로 잡아보면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1을 갖다가 두게 되면 3분의 2하고 2거든? 그럼 3분의 2하고 2니까 1은 여기 정도 있겠네. 얘보다는 크네. 너 이해됐어? 그리고 2분의 1을 넣으면 루트 3분의 2고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이렇게 돼. 근데 풀 줄 알아야 돼. 이미 중요한 거는. 그다음 2를 곱하면 2루트 2고 그다음 여기다 곱하면 루트 3이라서 제곱 당겨주게 되면은 이쪽이 더 커요. 맞네. 그럼 여기가 2분의 1인 이런 상황이었어.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요거 지수, 요거 지금 이차함수. 납득됐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x2 자체가 지금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금 요 값이
여기 나오는 이 값들 사이에 있었다는 뜻인 거죠. y2 값이. 납득돼요? 오케이? 그럼 2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그럼 그거는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그럼 1 집어넣으면 여기는 2. 그러면 어디가 더 크냐? 제곱 때렸었을 때. 이쪽이 더 크니까 y2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6. 그래서 3분의 루트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는 뜻인 거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2분의 1 갖다 넣게 되면 여기 또 얼마? 여기 2분의 1 넣게 되면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는 컸었던 거고 1 넣게 되면은 여기가 3분의 2거든? 그러면 3분의 2보다도 크고 2분의 1보다는 크는 것이기 때문에 걔는 부동호의 방향을 잡아주면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맞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의 대략적인 위치값이 잡아진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수반돼야 되는 거는 부동식의 사칙연산. y1하고 y2를 갖다 이제 후보를 잡아주게 되면 얘네 계산하면 6분의 6이기 때문에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랑 요거 곱해주게 되면 2분의 루트 6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랑 3분의 2 곱하면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고 그래서 가장 작은 게 너고 가장 큰 게 너니까 D 곱하면 맞다 이렇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 있지가 않고 지금 쌤이 설명하고 있는 이 값들 이런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고 그냥 얘는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고 라는 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만 가지고서 추정해야 되니까 어려워. 심지어 어떤 문제는 막상 추정했더니 되게 틀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쌤은 그런 문제를 봤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보통 루트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제곱인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2분의 1일 때를 갖다 좀 보통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여기 이제 3종 루트 있다고 달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3분의 1을 갖다가 씌우는 것을 생각해서 찾아줘야 돼. 역추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지 다른 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은 뭐냐? 당연한 건데 교점이 있었을 때 양쪽 사이드에 있는 범위값을 넣었을 때 걔네들의 위상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부등식 사칙 연산이 항상.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항상 한 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가지고서 사실을 풀어야 돼요.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들이 쌤이 뭐 다른 것들 막 욕하면서 했지만 요거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가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잖아요. 반드시 하나하나 정밀하게 풀어 오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수능이나 모의고사 나와.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이게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내 기억상에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처음 등장했어. 그리고 나서 계속 발전하는 거야. 그때는 좀 쉬웠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 막 이 부분을 어렵게 출제하고 막 이게 틀린 것도 출제하고 내신 문제도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양이 늘어나는 거야. 보통 그래요. 모의고사 한 번 문제 딱 때리고 내신 이제 뭐 내신들이 이제 막 그 변형하면서 내면서 문제 양이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야 되는 유형이야. 지금 얘들 이해가 되니?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건 요거야. 교점이 발생했을 때 양쪽 사이드에 어떤 임의의 값을 대입했을 때 야들의 위상이 교체된다는 거. 사실은 사이값 정리인데 이해된 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지금 유형별로 보여줬어? 오케이? 여기까지.